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언어를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갖다 할 때 순차 구조로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로 이제 접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 조건이 참이냐 것이냐에 따라서 수행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어,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어름 쪽에서는 이제 선택 구조하고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구조에서 이제 C 언어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이 if, else문 구조하고 그리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가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 선택 구조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문장 중에 선택하는데 이제 C에서 뭐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라든지 else if 문장 이와 같은 구조로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한 이제 실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법적으로 이론으로 이제 접근했었던 내용들을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습 문제 쪽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요 그 문제를 제시한 요구 사항들 이 그 파워포인트 요 페이지에서 잠깐 이제 일시 정지를 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고민을 해보고 문제 풀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접근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력에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법을 갖다 익히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갖다 한번 볼게요. 자, 사용자한테 두 개의 종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자, 두 개의 종수를 갖다 입력받아서 5하고 6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이 두 수의 차가 얼마냐 이거를 갖다 이제 구하는 단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5하고 6이 올 수도 있고 6하고 5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수의 차는 무조건 뭐다? 양의 종수값, 즉 절대값으로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제를 우리가 if else 이제 뭐 이중 선택 구조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라 이런 이제 요구 조건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두 개의 종수를 갖다 입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입력받은 두 개의 종수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한 자, 변수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수니까 A, B.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수를 갖다 이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양의 종수가 출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를 빼주면 항상 양의 종수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수의 차값을 저장할 수 있는 result라는 변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한테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 처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 두 개의 종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d, %d 자, a하고 b라는 변수에 각각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로부터 뭐예요? 입력 처리를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개의 차값을 갖다 구해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출력하는 이제 부분을 갖다 결과 출력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수에서 이제 계산 작업을 하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작업들을 갖다가 내가 순서적으로 입력 처리, 두 번째 계산 작업, 세 번째 결과 출력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두 개의 종수를 갖다 입력 받았어요. 아까 이제 무조건 양의 종수 값이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큰 값에서 우리가 작은 값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입력받은 A하고 B 둘 중에 뭐 누가 크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if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이중 선택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if else 문 구조를 갖다 쓸지 아니면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를 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건식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 리절트에다가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항상 뭐야? 양의 종수가 나오겠죠. 자, else 문장 어떤 경우 쓰겠어요? else 문장 같은 경우는 자, a가 뭐다? 자,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퀄이 들어가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a가 b보다 작냐, 이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경우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f 문장은 a가 b보다 크냐 또는 같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는 a가 b보다 작다. 이 경우수를 갖다 이제 잡아내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 리절트 문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뭐예요? B에서 뭐를 빼줘요? A를 빼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항상 리절트에는 양의 정수가 들어가니까 이 리절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냥 이제 리절트 값 두 수의 차. 자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줬기 때문에 항상 양의 종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5가 나오죠. 5하고 10을 입력했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10하고 5를 갖다 입력해 볼까요? 양의 종수 5가 나오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아내시라.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이중 선택 구조에서 if else 문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뭐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수가 참이었을 때 이 콜론 왼쪽에 참일 경우수에 수행할 문장이 들어가고 자, 콜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일 경우수에 수행할 문장을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절트 이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좀 더 간략하게 이제 중복된 거를 갖다 좀 제거를 해볼까요? 할당 연산자가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보다 기본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자, 이 3원 조건식이 수행된 뒤에 a-b 또는 b-a가 요 리절트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선택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아주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면 사용자한테 나이를 갖다 입력을 받아서요. 자, 이 나이에 따라서 무료 입장이냐 유료 입장이냐 이 메시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뿌려주겠다라는 형태됩니다. 그러면 자, 무료 입장의 조건은 6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어른 요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뭐 70세 이상이면서 6세 이하인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외의 사람들은 유료 입장 10,000원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받겠다라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예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패턴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고 결과를 출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를 갖다 입력을 받기 위한 자, 변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문장이 뭡니까? 자, 무료 입장. 자, 그리고 자, 유료 입장. 요 두 개겠죠. 그래서 나이를 갖다 입력했을 때 그 나이에 따라서 유료 입장이냐 무료 입장이냐 결론은 뭐예요?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내가 하나의 결과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이중 선택 구조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무료 입장 있을 때는 뭐 입장료는 10,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더 이제 더 꾸며줄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것들은 이제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자, 결론은 자, 유료 입장이냐 무료 입장이냐 두 개의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if 문장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무료 입장이고, 자,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 수는 어째요? 유료 입장,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나이가 얼마일 때요? 자, 기본적으로 6세 이하,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요? 자, 70세 이상인 분. 요 두 개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경우 수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그 논리 연산자에서 AND 연산자하고 OR 연산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OR 연산자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죠. 그리고 이 OR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조건식이 참이면 오른쪽은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 OR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거짓일 경우 수만 뒤쪽을 판단해서 이 전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제가 뭐 이제 자, 얘를 갖다가 5를 입력할까요? 그러면 5살이니까 6세 이하니까 자, 무료 입장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78. 자, 여기서 이제 70 이상, 78을 갖다 입력해 봅시다. 무료 입장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자, 30, 자, 40, 자, 하면 유료 입장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유료 입장이냐 무료 입장이냐 이와 같은 두 개의 선택 구조. 그래서 이제 O와 연산자를 갖다 이렇게 쓴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6세 이하인 경우 수에 무료 입장을 갖다 이렇게 했고요. 자, 얘를 갖다가 또 여기다가 뭐 if문 해가지고 70세 이상인 경우 수에 이렇게 이제 했다. 자, 다양한 경우 수를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요 if문은 요 else if문 여기 else 문장하고 짝이 돼 안 돼요. 항상 if문은 첫 번째 else 문장 짝을 이루죠. 그러면 얘는 단독 if문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6세 이하인 경우 수의 무료 입장이 여기서 걸렸어요. 근데 70세 이상이 아니어서 여기 내가 5세를 갖다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료 입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70 이상 안 걸리니까 거짓이니까 유료 입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ND 연산이라든가 OR 연산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건식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세 번째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 두 수의 차를 갖다 해서 양의 정수값이 나오도록 그리고 입장료를 갖다 구하는 형태를 통해서 if else 문구조하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갖다가 좀 접근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이제 이중 선택을 하는데 자, 입력된 데이터들을 좀 많이 해볼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4개의 정수값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큰 값을 갖다가 출력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개의 정수값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축출해내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4개의 수.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임의의 4개의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보통 이 문제를 갖다 이제 그 실습을 시켜보고 고민을 이제 해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뭐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A가 뭐 C보다 크고, A가 D보다 크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때 맥스에다가 A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고, A가 D보다 크면, 뭐예요? A가 제일 크다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겠죠? 또, 자, 계속해서 요 if문을 갖다 또 집어넣어 가지고, 자,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고, 복잡해지죠. 딱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C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고, 자,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통 이제 이 문제를 던져주면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엔드 연산자. 이 세 가지 경우수를 다 만족을 해야, 뭐요? 맥스가 제일 크다. B보다 크고, C보다 크고, D보다 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지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A하고 B를 갖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행했을 때, 자, 맥스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맥스에다가 A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 A가 B보다 크니까 맥스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자, A하고 B만 비교해요. 그래서 A하고 B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맥스에다가 이제 B 값. 자, 여기서 이제 if else문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뭐 이렇게 되면 맥스에다 B 값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B가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수행했을 때 A, B 둘 중에 뭔 값을 잡아냈어요? 큰 값. 그래서 그 큰 값이 어디에? 맥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15번째 줄까지 수행하고 16번째 줄에서 내가 C 값이, 자, 맥스보다 크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맥스는 뭘 저장하고 있겠어요? A, B 둘 중에 큰 값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C가 맥스보다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A, B보다 뭐가 크다? C가 크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C가 맥스보다 크면 이때 뭐예요? C 값을 맥스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7번째까지 수행했을 때 맥스는 뭘 저장하고 있겠어요? A, B, C 중에 뭔 값? 가장 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 else 문장 같은 경우는 max는 이코르 max가 되겠죠. 자, C가 max보다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면 기존의 A, B보다 C가 작기 때문에 이 max, A, B 둘 중에 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이 max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문장이죠. max는 이코르 max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else 문장은 뭐예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명시를 안 해줘도 되죠. if문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else 문장은 굳이 작성할 필요 없고요. 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라는 변수를 max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자, 이 max는 여 위에서 A, B, C를 갖다 비교해서 A, B, C 중에 가장 큰 값. 그러면 A, B, C보다 D가 크냐? 그러면 뭐요? 당연히 D라는 변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거 A가 B보다 크냐, A가 C보다 크냐, A가 D보다 크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정수, 입력받은 4개의 정수에서 가장 큰 값을 갖다가 잡아내는 예제를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자한테 종수를 입력 안 받았으니까요.
자, 4개의 종수를 입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해서 맥스에 저장하고 거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을 한 다음에요. 이제 검증을 할 때도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입력을 해서 어떻게 경우수 이런 경우수 아니면 저런 경우수에도 정상적으로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동작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최대값을 구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예제를 또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이제 똑같은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뭐요? 여기서 A가 B보다 크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뭐 하겠다? 맥스에다가 A 값을 집어넣고 아니면 B가 더 크면 맥스에 B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A 또는 B를 어디에다가 맥스에다가 집어넣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판단해서 둘 중에 큰 값을 맥스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가 뭐예요? 자, 맥스보다 크냐? 요 두 번째 조건식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자, C 값을 맥스에다가 집어넣고요. 자, 여기는 생략하면 안 되니까 자, 맥스라고 이렇게 명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D만 남았으니까 D가 맥스보다 크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중 선택 구조보다는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f else 문 구조로 이제 해결할지 아니면 조건 연산자로 해결할지 각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문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작업한 결과값도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최대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제 그 세 개의 문제를 통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이중 선택 구조, 그래서 이제 if else 문 구조하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건식을 갖다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연산자라든가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이제 and, or 이런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형태들을 갖다 봤고요. 자, 이번 네 번째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중 선택 구조, 저기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사용자한테 연산자하고 피연산자를 입력받으라겠어요. 그래서 자, 입력받는 값은 뭐다? 이제 실수다. 그리고 이제 연산 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금 보시면 10.0 20.0 실수로 갖다 입력받았죠. 그리고 모두 입력받아요. 자, 연산자. 그래서 피연산자 두 개와 연산자를 한꺼번에 이제 입력받아서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뭐 덧셈을 하냐 아니면 뺄셈을 하냐 곱셈 나눗셈을 하냐 이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계산 결과 값을 출력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연산자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이제 수식을 갖다가 연산자고 피연산자 이제 그 입력을 받으라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를 갖다 할 때 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만 지원한다겠어요? 덧셈 기본 4층 연산자만 기본적으로 접근한다겠으니까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와 같은 것들. 그러면 이런 연산자들 이런 것들도요 하나의 문자로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스키 코드 값은 그냥 이제 %D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연산자 그래서 OP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갖다 만들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다 입력받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실수로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수식을 입력받습니다. 피연산자 두 개하고 연산자 하나를 갖다 입력을 받는 형태들. 그래서 수식 입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10.0 플러스 20.0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P연산자를 실수니까 뭘로 잡았어요? 더블형으로 잡았죠. 자, scanf에서 더블형은 %F로 입력받아야 됩니까? %LF로 입력받아야 됩니까? %LF로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형을 %F로 하게 되면 오동작 발생돼서 정상적으로 입력 처리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그 연산자는 문자라겠죠. 그래서 %C를 갖다 하고 P연산자 %LF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LF로 입력받은 것 같은 경우는 A에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 OP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B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근데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scanf 언더바 s 함수를 갖다 쓸 때는 %c와 %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받을 때 %c하고 %s 문자 관련된 걸 할 때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범법 크기 기본적으로 이 크기를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OP 그래서 이제 문자 하나를 갖다 입력받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 %c와 %s일 때는 이 경우수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입력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경우수를 갖다가 생각을 하냐? 스위치 케이스 문장. 자, 스위치 문장 같은 경우는 뭘로? 종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겠죠. 이 4층 연산자도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형입니다. 캐릭터형도 하나의 종수 형태이기 때문에 저기다 이제 OP를 갖다 주게 되면 자, 사용자가 뭐 이제 뭐 덧셈, 뺄셈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갖다 명시한 형태. 그래서 만약 이제 덧셈이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명시해 준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 종수 형태 값을 여기다가 값으로 이제 종수 형태 값으로 이제 준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제가 잡아내야 될 경우수는 뭐겠어요? 자, 덧셈과 이렇게 네 가지 경우수를 갖다가 여기서 이 작은 따옴표를 갖다 안 해주면 얘는 C 컴파일러가 뭐예요? 단순 연산자로 인식하겠죠. 이거를 문자 아스키 코드 값으로 문자 상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네 개의 연산자를 각각 우리가 잡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이제 뭐 실수 나누기 실수니까 목과 나머지 할 필요 없고 실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수를 갖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만약 이제 네 개의 경우수를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나머지 이제 4층 연산만 지원하는데 사용자는 다른 연산자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원되는 연산자는 어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케이스 문장 4개 디폴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요. 자, printf 이제 계산 결과 값을 갖다가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2 뭐 lf 그리고 %c 자, %.2 lf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2 lf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수식의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result라는 변수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A 그리고 OP, 자, B 하고 여기서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A하고 B를 갖다 더한 값이 여기에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 값을 리절트라는 변수를 활용해도 되고요. 현재에서는 이제 리절트라는 변수가 이제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덧셈이냐 뺄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경우수에 따라서 각각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자, 내가 이제 출력하는 요 문구 있죠. 이 출력하는 양식을 갖다 내가 이제 다른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4개 다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 프린트F 문장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스위치 문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계산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이제 단순화 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계산 작업만 하고 결과를 갖다 출력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다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계산 결과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다 바꿔버리도록 이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스위치 문장에서는 계산 작업만 하고 이 계산 결과 값을 여기다가 리절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 그 결과를 갖다 출력하는 양식 이제 얘가 이제 출력 양식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 변경해도 한 군데만 고치면 되죠. 여기서 수식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 작업과 출력 이걸 갖다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형태들이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 첫 번째 경우수에 걸리게 되면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덧셈을 했어도 덧셈, 뺄셈, 곱셈 다 하고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하고 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뭐를 삽입해라? 브레이크 문장을 갖다가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삽입을 해야 이 계산 작업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작업한 거를 가지고 간략하게 먼저 한번 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이제 더 고민해가지고 이제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사용자한테 뭘 입력받아요? 자, 수식을 입력을 받아서 결과값을 갖다 출력하는 거 10.0하고 20.0을 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자, 뺄셈을 갖다 입력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덧셈을 갖다 입력하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은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자, 만약 이제 내가 b 값이 0이에요. 자, 0으로 나누는 것들은 이제 0으로 이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 사용자가 이제 b 값을 0으로 나누려고 했을 때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if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제 그냥 브레이크하고 요 문장 요 수식을 갖다 계산하는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if문에 b가 0이다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하고 이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경우수를 갖다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나누려고 하는 값이 0이 아니면 여기 수식으로 내려와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예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0으로 나눠 가지고 했을 때는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값을 갖다 안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리절트에다가 그냥 뭐 0으로 그냥 값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만약 요 출력 양식에서 이 리절트라는 변수 만약 이제 했는데 요 수식을 갖다 작업을 안 했죠. 그러면 이 리절트라는 변수는 변수 선언만 했지 값을 저장한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 저장하지 않고 이걸 출력하려고 하니까 이제 튕겨버린다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0으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출력 양식에서 만약 이제 그 리절트 여기서 이제 뭐 b 값이 0이다, b가 0이 아닌 경우수에만 이렇게 이제 프린트F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결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10을 0으로 나눈다. 그랬을 때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요 출력 양식은 이제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요. A라는 경우수, B라는 경우수, C라는 경우수, 다양한 경우수로 입력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검증을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 사용자로부터 수식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긴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그 다중 선택 구조를 갖다 하기 위해서요. else if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접근해 보는데, else if 문장 같은 경우는 뭐 더 중요하냐면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할 거냐, 그 순서도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윤년이라는 걸 갖다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요, 연도하고 시간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윤년이라는 것은 보통 2월달, 보통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2월 달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수를 갖다 본다고요. 그러면 이런 윤년들을 갖다 정확히 계산해내야 월급 명세서를 갖다 하는데도 2월 달을 29일까지 있는데 올해 연도에는 28일로만 계산하게 되면 하루치 이제 이렇게 이제 월급이 차감이 돼서 정확히 계산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날짜와 시간은 프로그램 작업할 때 이제 중요한 형태들인데, 자, 이런 윤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4로 나눠 떨어지는 해는 기본적으로 윤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이제 평년, 이제 4로 나눠 떨어지는 것 중에서요. 이제 얘는 이제 4, 8,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같은 경우도 4의 배수예요. 200도 이제 100의 배수도 결론은 뭐예요? 4의 배수죠. 근데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인 것은 평년으로 윤년으로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예외시켜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100, 200, 300, 400 중에서 100의 배수는 평년이라 그랬죠. 평년이라 그랬죠. 근데 이 100의 배수 중에서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 그리고 400의 배수가 되겠죠. 이거는 또 윤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년을 갖다가 체크할 때는 4의 배수, 100의 배수, 400의 배수,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올해가 윤년이냐 아니냐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2000년도를 갖다 했더니 윤년이라고 뜨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2018년이라든지 2020년을 갖다 기본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얘가 평년이냐 윤년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평년 윤년을 갖다가 계산하는 작업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윤년을 갖다 하는데, 자, 요거를 자, else if 문 구조로 작성을 하라겠어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로부터 연도를 갖다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연도를 갖다 하는데, 자, 먼저 얘를 else if 문으로 접근하기 앞서서 얘를 if else 문 구조로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해결하는 것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자, if else 문 구조 그거를 좀 간략하게 해서 그것도 else 단계별로 한번 접근을 좀 길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윤년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요. 자, 4의 배수하고 100의 배수를 하겠어요. 자, 연도를 갖다 입력했는데 뭐를 갖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4의 배수냐 아니냐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4의 배수라는 거 뭐예요?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4의 배수는 나머지가 0이에요. 몫은 무시하고요. 그러면 자, 4의 배수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수.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윤년이다. 해서 이제 뭐 올해 연도 사용자가 입력한 연도는 뭡니까? 자, 4의 배수는 기본적으로 윤년인 조건을 갖다 기본적으로 90% 이상 만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을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4의 배수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4의 배수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뭐다? 자, 무조건 평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else 문장. 자, 4의 배수냐 아니냐로 해가지고 4의 배수가 아닌 것은 무조건 100의 배수냐 이제 400의 배수 이 경우수를 갖다 따질 필요 없이 4의 배수가 아닌 것은 무조건 평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윤년이냐 평년이를 갖다 if else 문제 이렇게 하는데 자, 4의 배수인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외의 경우수가 있죠. 자, 우리가 또 4의 배수인 것 중에서 뭘 잡아내야 돼요? 100의 배수와 400의 배수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100의 배수. 자, 100의 배수 같은 경우는 뭐다? 자, 100의 배수인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년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아닌 경우수는 그대로 윤년을 유지한다. 그래서 4의 배수 중에서 뭐만 걸러내요? 100의 배수만 걸러내서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 또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인 것 중에서 우리가 또 뭘 고민할 수가 있어요? 100의 배수인 경우수. 자, 당연히 이제 요 if 문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 다 만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자, 우리가 400의 배수도 또 추가적으로 이 세 개의 조건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00의 배수였는데 여기서 100의 배수 중에서 400의 배수는 뭐다? 다시 윤년의 경우수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00의 배수 중에서 400의 배수가 아닌 것은 다시 평년이 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갖다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4하고 100하고 뭐 400을 갖다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을 때 4윤년 나오죠. 자, 100을 갖다 입력하게 되면 평년이 나오고 기본 검증은 4하고 100하고 400을 갖다 입력해서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4, 100, 400 이렇게 이제 값을 갖다가 해서 평년이냐 윤년을 갖다 이제 검증을 했고요. 자, 근데 자, if else문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략하는 단계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중 선택 구조할 때 결론은 자, 요 문장이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하는 식으로 이제 길게 접근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올해가 윤년이냐 아니냐 두 개의 문장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장만 출력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요 if문 여기 안에 이 조건을 만족하고 아니면 우리가 평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잡아냈던 조건은 뭐예요? 4의 배수인 경우수 그리고 100의 배수인 경우수 그리고 400의 배수인 경우수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 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윤년이 되겠죠. 윤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예요?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 else 문장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100의 배수가 아닌 이 경우수 4의 배수이고 자,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수는 뭐예요? 윤년인 경우수. 이게 이제 되겠죠. 근데 자, 예외 경우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400의 배수인 경우수는 다시 뭐예요? 100의 윤년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수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화연산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앞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뒤에는 갈 필요 없어요. 자,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수잖아요. 근데 그러면 400은 뭐예요? 100의 배수기 때문에 뒤쪽은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수는 윤년 이 경우수. 근데 이 경우수가 아니에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도 기예요. 400은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조건은 불만족했다고요. 근데 오화연산자는 이 앞의 조건이 거짓일 때만 이 뒷부분을 갖다 보니까 만약 400이나 800이 오게 되면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도 기기 때문에 왼쪽 조건식은 거짓이 되고 뒤쪽에 있는 400의 배수를 갖다 판단하는 이제 거기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단순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년 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if else 구조, 이중 선택 구조로 윤년이냐 평년이냐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년 계산 문제를 갖다가 if else문 구조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결론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else if 문장으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else if 문장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if else문 구조 여기서 얘를 갖다가 else if 문 구조를 갖다 바꿔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4의 배수인 경우수 윤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if 문에서요. 자, 그런 다음에 else 문장 다음에 조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if else 문장 사이에다가 자, 필요한 만큼 뭘 집어넣어 주겠다? else if 문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인 것은 뭐였어요? 평년이었죠. 평년.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400의 배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봐볼게요. 그러면 자, 400의 배수는 이렇게 윤년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4의 배수, 100의 배수, 400의 배수를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그냥 해버렸다고요. 이제 생각나는 대로 했죠. 근데 자, if else문 구조에서는 뭐도 중요하다? 순서도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자 100을 갖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자, 100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걸리겠어요? 자, 100이 입력이 됐습니다. 4로 나눠 봤어요. 100은 4로 나눴더니 0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디에 걸려요? 여기 윤년이에요. 그래서 4의 100의 배수 같은 경우는 평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만 다음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참이에요. 여기서 끝나죠. 뒤에다가 이런 조건을 갖다 명시한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else if 문장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00의 배수를 갖다가 자, 400의 배수는 뭡니까? 400의 배수는 무조건 윤년이죠. 4의 배수냐 100의 배수냐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이 400의 배수는 무조건 윤년이 되는 경우수고요. 자, 400의 배수가 아닌 경우수 이것이 거짓됐을 때 그때 뭐예요?
100의 배수냐를 갖다 판단해서 여기 위에서 400의 배수, 400, 800 이런 것들은 다 잡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것은 100, 200, 300만 걸리겠죠. 400은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400의 배수하고 100의 배수를 갖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4의 배수와 아닌 거를 갖다 잡아내게 되면 우리가 윤년과 평년을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지만 else if 문장에서는 뭐 더 중요하다?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할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해서 else if 문구죠. 그래서 이제 윤년 계산하는 문제를 접근 방법을 단계별로 생각나는 대로 if else 문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쫙 이렇게 무식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단순 이중 선택 구조로 해가지고 윤년이냐 평년이냐 둘 중에 하나의 문장만 출력할 수 있도록 요 if 문장 안에다가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를 조합해서 수식에다 한꺼번에 집어넣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이제 else if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고요. 먼저 처리해야 될 조건을 뭐일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습 5번 문제하고요 4번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요 5번 문제를 갖다 할 때 꼭 다중 선택 구조가 아니고 이중 선택 구조, if else 문 구조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됐던 문법적인 내용을 예제를 통해 가지고 적용해 보는 그와 같은 이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백문이 불여일타. 자, 각각 실습 문제 요구사항 페이지를 갖다 PPT를 일시 정지시켜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실습 문제는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라든가 경고 메시지라든가 제가 이제 직접 타이핑하면서도 이제 보여드리지만 저도 하면서 이제 오타나고 실수하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C 교재라든지 강의 자료를 갖다 참조해 가지고 내가 보고 그대로 쳤어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제 그 교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걸 그대로 쳤는데 오타 났다. 그러면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책에 오타가 있거나 이런 식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에러를 갖다 에러 메시지를 갖다 보고 그걸 잡아내는 과정 그런 시행착오를 갖다 그런 경험들 갖다 많이 쌓아가면서 여러분 프로그램 실력들은 조금씩 성장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